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여러분들 소셜게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좀 보드게임 그러면 이제 또 다 아실 텐데요. 사실은 보드게임이 아마 좀 저희한테는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안 해본 사람은 그냥 계속 안 해보게 되는데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바로 이 보드게임 혹은 소셜게임의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끄는 매력이 있는 게임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 젠가하는 거 보니까 저도 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 게임하고 또 디지털 영상 안에서 매몰돼서 좀 그런 시간을 보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도 많고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소셜게임, 보드게임은 직접 몸 부딪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더 다른 효과를 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보드게임들을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시거나 혹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내시려 노력하시는 소셜게임 큐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쁜 것의 원인을 게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 착각입니다. 잘만 하면 약이 되는 게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가장 현명하게 게임하는 법. 소셜 게임 큐레이터에게 들어보시죠. 오늘의 신직업 소셜게임 큐레이터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오준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라이프게임 전략 코치십니다. 조우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준원 선생님 일단 저희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드게임, 소셜게임을 개발하는 일과 그리고 그 소셜게임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전시회라든지 대회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좋은 문화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일을 소셜게임 큐레이터로서 이제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네네. 소셜게임 큐레이터는 뭐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소셜게임 선생님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소셜게임 큐레이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네. 전 세계적으로 소셜게임,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의 종류가 8만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8만 개. 네네,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임만도 한 3천여 가지 가까이 될 정도로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면 어떤 게임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렇죠. 어떤 예, 난이도가 있고 예. 그래서 어떤 대상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그렇겠네요. 시각이 예, 좀 예. 필요해서 네. 그래서 소셜게임 큐레이터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께서는 오늘 선생님 하고 계시는 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임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교육해 주시는 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조수 선생님도 소셜게임 큐레이터 과정 공부를 하신 거예요? 같이 뭘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하신 거예요? 가서 수강생으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니, 이걸 왜 하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그 보드게임에 대한 매력을 처음에 알게 된 거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화두가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좀 거창한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네, 얘기하는 써주세요. 무의식의 무의식의 의식화. 의식화. 이렇게 써주세요. 예. 그게 뭐 소위 상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에게 굉장히 혁명적으로 다가온 방식이
보드 게임으로 네, 그것도 무의식을 보드로. 의식화하는 그 뭐 통찰력 보드 게임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브랜딩에 관한 그렇죠. 일들을 하는데 그걸 네. 퍼스널 브랜딩을 혹은 직접 브랜딩을 보드 게임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우리 오준훈 대표님이 또 운영하시는 개발자 과정을 제가 가보게 됐다가 보드 게임 개발자.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만난 분들처럼 흥미로운 분들을 만나는 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고 나이도 저는 한 20대에 주로 올 줄 알았는데 76세 된 그게 좀 분까지 정말 너무 넓은 범주에서 거기서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제가 알게 된 가운데서 또 마침 이번에 또 신직업으로 소셜 게임 큐레이터라는 그 서울시에서 그걸 하시는 수업을 제가 되게 해서 냉큼 달려가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랜드 사업도 하시고 이제 컨설팅도 하시는 데 있어서 보드 게임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그 지점, 네. 그 지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면은 더 저희가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소셜 게임을 활용한 교육이요. 이제 저희가 잠깐 화면에도 아까 봤었고 그랬는데 이 소셜 게임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좀 말씀으로라도 일단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과정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일단 소셜 게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의와 그 다음에 소셜 게임,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셜 게임은 역사가 굉장히 그렇죠. 네, 깊습니다. 예, 예. 그 뭐 5,000년, 뭐 6,000년 된 게임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저희가 네, 놀이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네, 거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보드 게임, 소셜 게임들이 있어 왔고 네.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소셜 게임, 보드 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접근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게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같이 해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현장에서. 네. 네, 그래서 게임을 분류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유추를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 많은 게임도 해보고 네. 아니면 수학적인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도 맞아요, 해보고 맞아요. 아니면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도 해보고 네. 때로는 순발력이라든지 때로는 손재주가 좀 필요한 그렇죠.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영역이 굉장히 다채롭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과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교수법, 네, 네. 뭐 팀티칭이 됐든 마이크로 티칭이 맞습니다. 됐든 이런 예. 교수법을 이 소셜 게임과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게임을 해보면 네. 금방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성격이 좀 있죠. 드러난다. 예, 그런 게 좀 네, 있죠. 이런 게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소셜 게임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해보면 그 사람과 한 달 이상 대화를 해도 모를 만한 내용들을 게임 한 3가지, 4가지 해보면 금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라포 형성이 굉장히 금방 되고요. 예. 그래서 마음의 문도 금방 열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영역, 예, 저도 뭐 그런 논문 좀 본 것 같습니다. 소셜 게임 네,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예, 심리학의 어떤 데이터 나오는 그런 것도 좀 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시군요. 심리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또 이런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소셜 게임을 그 발달 심리학과 같이 연결해서 사람들의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같이 조명해보고 그러시네요. 그 발달 과정에 따라 어떤 소셜 게임들이 적합한지에 그렇죠. 대한 연구도 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스펙트럼은 사실 뭐 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뭐 5세 이상부터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아까 개발하시는데 70 넘은 네네. 연장자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그 계층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발달 심리학적인 분석과 접근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이제 직접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어차피 나오신 김에 네.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네. 참가 인원, 대상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네. 정보니까. 네, 예. 소셜 게임 큐레이터 이번에 진행했던 과정은 네. 서울산업진흥원의 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네. 인원은 원래 15명 이상인데 저희는 30명 정도 정원으로 그러셨어요? 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드 게임에 대한 역사서부터 보드 게임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이론 예, 그리고 체험, 네 그리고 교수법 그리고 심리학과의 연계 예. 그리고 소셜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그렇죠. 네 굉장히 다채로운 과정으로 해서 소셜 게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볼 속성반 수 하셨네요. 속성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수 어느 있도록. 정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 몇 주 뭐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은 32시간으로 32시간. 네, 지금 그러면 되어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하루에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4일 과정으로 아, 그러셨군요. 진행했습니다. 야, 그럼 이건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진짜 완전히 그냥 다 쏟아놓고 가시고 네. 얻어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원스톱 그냥 오셔서 다 그랬던 수업이군요. 네네. 어땠었어요? 이렇게 그 피드백이나 네네. 어떻습니까? 소셜 게임을 활용한 이 분야는요. 네. 저는 그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네, 게임을 즐기는 것부터 그리고 가르치는 영역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같이 함께 하는 시간에서 네. 그 안에서 교육도 있고 뭐 관계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직업으로서 갖기도 좋고 그리고 나이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76세의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현재 실제 소셜 게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또 만들어 보려고도 하시는 예. 그런 과정이 계시기 때문에 예. 피드백도 현장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그러셨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과는 좀 뭐랄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교육을 할 때 직접 교육을 다 말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교육도 예. 정말 잘해야 되고 이 내용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시간이나 2시간의 교육 과정을 다 끌어가는 그 능력이 차지 않으면 교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소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기 좋고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기 좋은 그런 컨텐츠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70% 이상은 교육을 쉽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그러네요. 있다. 그러니까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영향도 중요하지만 네네. 어차피 같이 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네네. 유리한 부분이다. 근데 선생님은 이미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하신 분의 얘기니까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보셨던 분 얘기 해야 되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매력이 네. 아 진짜 해보니 요 매력이 정말 참 있긴 있더라. 교육 그것만 과정이 한두 개 있어서요. 정도 얘기해 주시죠. 보통 저희 한국식 교육이라는 게 이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는 방식이 있거나 그래도 조금 더 발전시킨다 그러면 좀 토론해봐라. 그 정도죠. 이 정도인데요. 예. 요거는 말 그대로 한번 강의 좀 해주시고 각종 게임을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그럼 실제로 그 게임을 막 여기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수업은 다 잊어버리고 게임에 몰입해서 더 하고 싶어 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닌데도 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소위 얘기하는 뭐 에듀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실제 진정으로 구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네요.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모든 그런 영향력,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놀면서 배우시니까 그렇습니다. 좋았다라는 얘기로 전 들려요.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제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드 게임 어떤 거 개발하셨는지도 궁금하셨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하면 또 이해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런 시간 잠깐 갖고 네네. 또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네.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네네. 어쨌든 뭔가 재밌을 법한 애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네네. 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네. 저희한테 소개 좀 시켜 주시죠. 네, 이 게임은 제가 2003년에 개발한 젠블러라는 게임인데요. 젠블러. 네. 젠 플러스 블럭스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네, 보석 모양의 블럭들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한 명이 이게 지금 형태가 다르구나. 네,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개의 테트리스 조각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예,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한 명이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면 예. 모두가 이제 같은 시작점에서 한 사람당 색깔 같이 네. 다른 거 가지고 네, 아. 자기 색깔을 가지고 시작점에서 이렇게 블록을 놓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하. 네,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부터 시작을. 네, 모서리부터 알겠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부터 게임을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차례가 되면 네. 같은 색깔끼리 연결할 수 없고요.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한 줄 연결. 아 같은 색깔 이렇게 연결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칸 띄워서 이렇게 한 줄 연결. 한 줄. 네, 이렇게 한 줄 연결로 이 정도 가야 됩니까? 한 이 정도?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한 줄. 이렇게 이제 한 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식 연결. 네, 이렇게 해서 한 줄 연결로 갑니다. 네, 이렇게 자기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네. 내가 놓은 이 보석 블럭이 이제 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소위 이게 경계선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땅 진짜 땅 따먹기.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한 줄 연결을 하면서 놓으면 다른 색깔 블럭이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 그래- 친구가 이제 땅을 못 따먹게끔 네. 만들고. 네네 넘어갈 수 없게 이제 서로 막고 막히면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블럭을 어떻게 하면 이 공간 안에 가장 많이 올릴 수 있을까를 상대방과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예.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선생님 되게 유명한 게임이라면서요? 네. 예.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자랑을 해주시죠. 아,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런 류의 전략 게임들을 어렸을 때 막 좋아한 편이 아니었다가 예. 제가 이번에 게임에 참석하고 또 마침 또 감사히 제가 잘 대답을 해서 제가 선물로 하나를 받았는데 그 밤에 가서 아내랑 같이 이걸 해보는데 네. 너무 아내가 재밌어하고 해서 굉장히 좀 즐겁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 시각적 효과가 그게 또 있네요. 네, 보석적이 반짝반짝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디자인 효과가 또 큰 부분이 있는 것 그러네요. 이게 처음 모양 때도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네. 거예요. 네. 어디서 아이디어는 얻으셨나요? 네. 보석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이제 이 보드 게임을 접한 거는 2001년, 2002년 네. 그때 당시였고요. 네. 보드 게임 카페가 많이 생기다가 예. 한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때 저도 이제 보드 게임 카페 가보고 친구들과 게임 해보면서 이건 너무 좋은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드는 쪽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하나의 도전 분야인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게 돼서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틈새라고 생각했던 건 좀 네.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일종의 예. 아이캐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런 게임이 없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짝반짝한 보석 형태를 컨셉을 그거 하나만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소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예.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그렇죠. 아, 것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살이 붙어 나가면서 이제 그러시구나.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건데. 네. 이게 네. 일단은 제가 원칙은 잊어버리고 한번 색깔만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만 보기 위해서 네네.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떤 네네. 느낌이 나는지. 네. 이게 이제 막 하다 보면 네네. 이게 선생님 뭐 이렇게 내 땅 안 돼서 더 이상 못 들어가 뭐 따먹어 개념도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못 넣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그냥 많이 하는 점유하는 네. 그것만 있나요? 네, 후자입니다. 아 네, 후자구나. 여기 놓은 블럭을 가져갈 수는 그런 없고요. 거 없고. 네. 네, 이렇게 놓다 보면 이제 내 블럭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상대방의 루트를 좀 차단하고 음. 바둑이나 장기처럼 수를 좀 보고 내 느낌에 뺏어가는 것보다 좀 낫다. 뺏어가면 솔직히 화도 좀 더 나고 기분도 나쁜데 그렇습니다. 네. 획득한 걸 뺏어 약탈당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네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못 나가는 네네. 거 그래도 이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을 자기 차례에 이제 그 블럭을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네.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적인 효과들이 좀 그러네요, 선생님. 있는 그런 게임들 중에 알겠습니다. 하나이고요. 예. 예를 들면 보드 게임들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간지능과 그렇죠. 관련된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큐레이팅을 하는 그런 게임 그런 영역에 느낌이 바로 속하는 오네요. 게임이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학생들에게 네. 꽃 모양이라든가 네. 특수 모양을 또 제시를 하시고 아. 그거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게 하나가 이게 원소스 뭐 네, 이렇게 멀티유스가. 나와서 네네. 그러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개발하셨으나 네. 어떻게 만약에 또 다른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신 얼마든지. 분들이 난 한번 이렇게 해볼래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은 게임 원칙은 잠깐 벗어놨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네.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퍼즐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한 100여 가지 퍼즐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느낌이 이거 확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소개해 주세요. 예. 이 게임은 블링블링 잼스톤이라는 네, 이름이 좀 재미있죠.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 그러세요? 2살짜리도 2살인데, 예. 네. 워낙 직관적이고 쉬워서 하기는 이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오!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오. 띄워서 여기다가 올립니다. 이야, 이거 그냥 이게 툭툭 끼면 되는 네, 거죠? 툭툭 끼시면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끼셔도 되고 그냥 네. 예. 야, 이거 신기하다. 위에서 아래로 꽂으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아이들이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네, 이거 하면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손으로 만지니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부시면서 더 좋아하고 보시면 알겠죠. 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효과네요. 그죠? 예. 보시면서도 좋아한다는 게.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요. 예.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네. 네, 뭔가 이제 보석 원석 기둥 같은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선생님 취향이 약간 이쪽이신가요? 예? 아니면 오늘 갖고 오신 게 약간 그러신 건가?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소셜 게임들 제가 이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게임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게임 룰은 아주 쉽고요. 그렇죠. 이지 그게 또 투 중요할 플레이가 것 돼야 같아요. 하고 예, 예. 근데 직관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기기는 어려운 전략이 많은 하드 투 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류의 게임들이 이제 교육에 많이 쓰입니다. 블링블링 잼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곡괭이로 보석을 캐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컨셉인데요. 예. 자기 차례가 되면 할 수 있는 액션은 간단합니다. 네. 어디든 2번을 칠 수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하나, 둘, 이게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졌는데 예. 네, 이게 두 번째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얼마나 네. 많이 가져가야 돼? 이제 네. 교수님 해보시면. 그래서 아, 이제 네. 잠시만요. 보석을 예. 이렇게 많이 캐야 되는데요. 네. 빨간색 보석이 3점짜리고 분홍색 점수가 보석이 또 있어요. 2점짜리고 예. 투명색 보석이 1점짜리예요. 예, 예. 그런데 힘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세게 때리셔서 무너지면 이 돌기둥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 돌기둥은 하나에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힘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아유 참. 운동과 아유, 왜- 지금까지 필요한. 아유, 이 방송할 때도 이렇게 힘들어. 하나 떨어졌네. 아, 그럼 네. 이게 10점인 이런 거죠? 1점, 그나마. 그런 네, 식으로. 1점, 1점. 아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3점. 잘하시네, 선생님 삼점. 진짜. 따라고 하시면 많이 잘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네. 내 차례 2번이지만 어디를 쳐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점수를 획득할 수 그리고 있는지 점수를 못 획득해도 일단 살기 위해서는 툭툭 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예, 점수를 알겠습니다. 얻어서 나중에 그렇죠. 네, 이거는 아, 그것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잡아서 그냥 그러시구나. 치시면 됩니다. 네, 치실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게임을 계속 할 수는 없고 네네네. 이제 저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네네. 한번 이렇게 쳐서 넘어뜨리는 걸 제가 한번 연출 아닌 연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네, 제가 이제 마이너스. 몇 개 하나 둘 셋 이래서 이거가 다 걔 마이너스 점수.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게임이 펼쳐지다 보면 슬퍼.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슬퍼. 너무 슬퍼. 근데 선생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밌는데요? 너무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다 잊고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이건 네. 아이들이 네. 좀 이렇게 좀 아직 지각까지 어려워도 네네. 요거는 네. 일단 직관적으로 할 수 두 있잖아요. 살짜리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힘 조절이나 이런 분들 신체 발달에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애들하고도 놀기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것도 이렇게 잘 나갔네요 게임이.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 이제 그 조절력이랑 좀 그러니까요, 연관성이 선생님. 있는 예. 게임이고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게임을 가지고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해보면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힘 조절을 못해요. 그런 것도 있지. 심리적인 네. 차원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 뭐 참을성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조절력, 뭐 분노 조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각종 조절력들이 분명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시험 점수는 굉장히 잘 받는 친구가
실제로 이런 게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도 우리 아들, 딸 성격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뭐 테스트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네네. 우리 아들 이러니까 좀 이런 쪽으로 좀 해볼까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도 네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따님은 어떤 성격이신가요? 이렇게 조심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부수는 것 자체의 쾌감을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사실 두 살애가 열심히 하면 그것도 부모로서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얘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요. 그냥 막 부수고 놀아야지. 네, 블록처럼 그러니까, 그걸 예, 갖고 예. 노는 개념이라서 그러네요, 선생님. 네, 예, 즐거워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것도 한번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글하고 관련이 있나 네네. 싶네요. 의미 네. 있는 이 게임은 네. 라운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한글의 자음 모음을 가지고 하는 한글 타일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을 저희가 기획한 건 2009년에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네. 기획을 했던 계기는 항상 이제 사소한 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웅장한 계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알파벳 게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다. 과학적인 한글이 왜 이게 타일 게임, 언어 게임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것이 없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부터 이제 예, 어떤 말씀인지 네네. 벌써 느낌이 와요. 네, 진짜. 개발을 시작을 하게 어디 됐고요. 내놔도 정말 손색 없고 얘기만 해주면 열광하는데 네네. 게임으로만 가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게 없을까? 아마 그렇죠. 분명히 네네. 게임 개발자로서는 세계적 또 그 사이에 또 이런 네. 분들이 계시면은 너무 네네. 좋죠. 수업 때 알아서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니까 네. 또 만드는 것도 이렇게 비상이라는 낱말로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찾으셨네요. 게임을 만들 때는 어떤 점이 어려웠냐면 한글은 그 결합 모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음이 21가지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모음들을 타일로 다 표현하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단모음으로 그래서 일단 하셨구나. 아랑 이랑 야 세 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모음은. 예. 그런데 이 세 개의 단모음으로 모든 모음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결합해서 그렇죠. 위를 그렇게 만들 수도 나는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애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선생님? 네.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만들어 보면서 그럼요. 하는 네. 게 그건 중요하니까. 훨씬 창의적 영역을 많이 맞아요.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예. 하나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랜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주고 계시네요. 둘, 네. 넷, 여섯, 여덟, 11개. 네, 저 받았습니다. 네, 11개. 예. 그다음에 모음 이 길쭉한 모음 타일은 9개씩 가져가시면 모음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9개씩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실제 게임 시간은 3분이에요. 네. 네. 아, 네. 이거 3분의 만든 네. 또 모래시계 만드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일을 가지고 최대한 내 머릿속에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네. 단어를 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타일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아, 많이 만들어내니까. 네네, 예, 단어를. 알겠습니다. 근데 한 글자 단어는 1점, 두 글자 단어는 3점, 세 네. 글자 단어는 뭐 6점. 아,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글자 수가 긴 큰 단어를 만드시면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로 세로 연결할 수 있고요. 아. 네, 뭐 치약, 약국 이렇게 그러네요. 이제 가로 세로 네.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럼 말처럼. 아.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타일을 다 쓰면 보너스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랜덤하게 다 예, 받았어요.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면서 좀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거 가지고 이렇게도 지금 연결을 하신 건가요? 네, 쿠키, 하키 이렇게 하신 하루, 거군요. 벼루 이런 식으로. 잘하신다. 개발자시니까. 확실히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3분 안에 어떻게든 제일 많이 만든 사람이 좋은 거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타일을 많이 써서 저희가 이거는 아이들 아이들 한글 배울 때 네네. 그냥 교실에서 하면 이건 너무 좋을 것 같고 유치원에서도 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브랜드 컨설팅 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 막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한 게 이제 에버랜드 혹은 캐리비안 베이, 예, 예. 제네시스 이런 네이밍 작업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신 아이디에이션. 분인데 그거 자랑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하신 아니요, 분입니다. 실제로 그 수업에서 네, 실제로 저희 마이크로 티칭으로 예, 예. 이거를 고안해 오도록 숙제가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컨설팅에서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아이디에이션, 네이밍으로 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데도 한글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자유롭게 그렇죠. 창의 현상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거는 쓰임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리고 한글은 영원토록 재밌는 주제인가 봐요. 근데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게임으로 만드시고 원대한 꿈까지 갖고 계셨으니까 네. 이거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진화하면서 언젠간 좀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괜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놀았을 뿐인데, 네, 그죠? 이게 게임이 갖고 있는 매력인가 싶고요. 보드 수업 때 게임이 활용해 갖는. 보셔도 그러니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아쉽긴 한데 더 놀고 싶은데. 네네네네. 네, 수업이 저는 이런 그러시군요. 방식으로 좀 네네네. 그럼 이제 정리하고. 그럼 네네. 이제 이런 다른 그래서 이런 얘기 게임은 또, 언어 예. 능력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그런 예. 게임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나누면서 더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놀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자, 이제 그럼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예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해보니까 네. 말로만 듣고 뭐 알긴 알았습니다만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고 네. 저는 아까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습니다. 걔네들이 쓰러진 그 여운이 아직까지 남고 정말 좀 그런 부분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느껴지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몸으로 느낀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좀 여쭙고 싶고 또 네네. 소치자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 여쭤볼게요. 게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거 만드시고 이럴 때 야, 게임 뭐 그거 이게 뭐 네. 도움이 되니 그리고 왜 애들 같은 거 그거 해가지고 그런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인식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가요?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변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네. 보드 게임이라는 용어, 소셜 게임이라는 용어조차도 잘 몰랐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보드 게임 카페가 2000년대 초반에 막 붐업이 돼서 예, 예. 그랬다가 그것도 약간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처음 시선은 저도 그런 거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른 키덜트 차원에서의 그 정도 수준으로만 봤던 느낌이 있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예. 네.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예, 있었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좀 그렇죠. 안 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요즘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어떤 거 하실 때 제일 많이 느끼세요? 아, 확실히 좋아하는 졌구나 이런 느낌을 언제 받으세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는 그런 그 박람회, 예. 네, 박람회를 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없을 때는 좀 보드 게임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그쵸.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 콘텐츠로도 너무 좋거든요. 네네. 같이 이제 가족끼리 소통하기에도 네. 좋은 콘텐츠라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제는 이거 좋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이제 많이 듣고 아이고, 오시는 그러시군요. 네, 그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선생님 그 회사 운영하시거나 이제 그 동료분들은요. 네. 게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배 정도에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희 연배는 아무래도 저희 분야는 좀 젊은 느낌들이 있는 컨설턴트도 있고 예, 해서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좀 그래도 그렇죠. 편안한 편에 속하는데요. 네. 얼마나 인식이 크게 변했는지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UC 버클리 출신의 그 제인 맥고널드라는 네. 여성분이 테드에서 그 박사님이 강연을 하세요. 게임으로 세계를 변화시키자라는 본것 주제로 같은데. 예. 그거 자체에서 예. 이제는 게임 자체가 그냥 애들이 노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인류의 빈곤 맞아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셨죠. 정말 그 이것들을 다 다루는 정도로 게임이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게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네. 나오고 있다는 네, 걸 볼 때 네. 굉장히 큰 변화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보셨던 거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동감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를 이긴다 이거를 떠나서 커다란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일단 자아 실현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하는 그거 안에 공동체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같이 그 고민한다. 정도까지, 예,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분도 얘기를 하셨고 네. 이게 이제 사회적인 구현과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또 얘기하셨던 것 같고 예,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네요. 예, 회사에서도 알겠습니다. 실제로 요새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게임스토밍이라고 그래서
게임 하면서 예. 그걸 하면 분위기가 일단은 굉장히 달라지고요. 예. 게임 종류도 보니까 경쟁 게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협력 게임이 존재를 해서 같이 해서 뭘 이뤄나가야 되니까. 네, 또 오준호 대표님이 또 함께 하시는 젠토라는 게임을 협력 게임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해보고 이 느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여운을 그대로 게임의 그 감정을 현실로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많아요. 회사 문화 기여하는데도 분명히 아유, 일조하네요, 그럼요. 진짜. 예. 저는 아예 저희 문화 자체를 게이미피케이션 자체를 네. 저희 회사 생활 자체를 게임으로 지금 변화시켜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들 하시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게임 중심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버 콘텐츠로도 저는 활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방금 전에 보고. 왜냐하면 손으로 하고 머리를 쓰고 자꾸 안 썼던 부분을 써야 되니까 지금 치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들 약간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자극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막 생각났는데 이미 지금 준비 중이시고 하시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소셜 게임 큐레이터라는 과정 안에도 사실 실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발달 심리학 쪽과 연계하는 쪽에서도 있었는데 실버 콘텐츠는 그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노인 종합복지관에 제가 여러 번, 그 다음에 그 노인 대학에 가서도 제가 이 소셜 게임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가서 딱 느꼈던 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 가정을 위해서, 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다 보니까 정작 나의 삶, 나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내가 나한테 오늘 하루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3시간, 5시간 이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한 30여 분 정도 모여 계시는 곳에서 제가 게임을 3가지 정도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게임들을 같이 체험을 했는데 처음에 걱정했던 건 잘 이해 이해 못 하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아이 뭐 이런 걸 막 이러면서 안 하시 이런 걱정. 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기호였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아유, 내가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이렇게 재밌는데 그리고 끝까지 그 같이 막 굉장히 재미있게 경쟁하면서 하시는 모습들이 소년 소녀가 되셔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실제로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서 보면 이제 그 가수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음악 듣다 오시고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막 많이 있다 보니까 직접 체험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기억력도 자극을 해주고 여러 가지 쇠퇴하는 기능들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정말 더 앞으로 많이 보급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실버 위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현재 강의를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시군요. 저는 앞으로 그 국내의 어떤 고령화 문제에도 이 소셜 게임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는데 전문적으로 생각하시니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얻으셨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좀 느낌이 오시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가서 배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소셜게임 큐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 그 게임 현황이랄까요? 어떤 선진국에서 보드게임을 이용하는 어떤 인식과 어떤 그런 현황? 저희하고 약간 간단히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비가 오는 날 할 게 없다. 그럼 집에 보드 게임들이 몇 개씩 있어서 맞습니다. 비 오는 날은 보드 게임을 같이 하면서 가족과 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지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일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 게임 전문 도서관이 전국에 1,200개가 존재할 정도로 그곳에서 서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또 부모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맞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식으로 유럽에도 굉장히 큰 이미 다 트렌드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행정자치단체에서도 이제 그
가깝게 만나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고 일단 게임 인식이 좋아졌고 네네. 하고 나면 반응 좋고 네. 그다음에 느끼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자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셜게임 큐레이터라는 무슨 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원래 성균관대학교 경제경영복수전공을 그러셨군요. 해서 예, 문과생이었습니다. 예. 이제 사회 나와서 그 보드게임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게임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다른 어떤 뭐랄까 도전하기 굉장히 그러니까 범생이에서 뭔가 새로운 그걸 보신 건가요? 네네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을 하게 됐고 예. 그래서 한번 도전을 200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8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하는 쪽에 요즘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선생님 컨설팅 하시니까 네. 교육 쪽으로 좀 더 잡고 계세요. 네. 어떻게 장려할 만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방향을 바꾸시라고 해주셔야 됩니까? 아니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뭐 온라인 게임에서 폐해들도 있다고 하지만 보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갖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네,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좀만 더 보면은 삶 자체도 하나의 게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걸 핵심 자체가 우리가 실제 당면하는 문제를 게임적인 문제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동기부여.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재미를 가지고 몰입도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제인 맥고니걸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게임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현실 생활로 전이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류상 유례 없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삶의 질이라는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단순히 즐기고 뭐 재밌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하면서 느끼는 어떤 새로운 감각들 있잖아요. 네네. 생각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뭔가 만들어 나가고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것 쪽으로 이 에너지가 쓰인다면 그래서 아까 맥고니걸 박사가 했던 그 얘기를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육 쪽으로 가신다라는 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도 잘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련된 자격증이나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한국 보드게임 산업협회에서 네. 인증받은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인데요. 네.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그 자격증이 현재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뭐 2급, 3급 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소셜게임 큐레이터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16시간 해서 총 32시간 네. 과정으로 이제 2급, 1급 받을 수 있게끔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배우고 나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걸 그렇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그 수업도 네. 할 수 있는 이제 자격도 어느 정도 있으신 거고 네네. 의뢰가 오면 이제 나가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항상 편하시진 않으셨고 성공하신 건 아니셨으니까요.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일단 그거 제가 좀 여쭙고 싶네요. 네네. 2002년에 처음 기획할 당시는 뭐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할지 그래서 뭐 처음에 아이디어는 마케팅을- 있어도 이게 어려운 네. 거죠. 현실화하기 예, 되게 그렇죠. 예. 마케팅을 할지 판매할지 그런 것들이 예. 어려웠는데요. 예. 소셜게임 큐레이터라는 이 교육과 같이 접목해서 이 소셜게임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는 네.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융합이 되는 그런 융합이 굉장히 잘 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힘들었어도 이거에 대한 매력이나 가치를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라고 들리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마케팅, 그다음에 판매할까 어떻게 할까, 뭐 유통성 이거야 당연히 어려워서 물론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잡아 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에 대한 매력은 난 한 번도 못 놓쳐봤다. 제가 네네.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셜 게임 이거 생각하고 개발하려면요. 네. 지금
당장 가서 할 수도 있던 그런 강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전문가로서 차분차분 심리학적인 차원서부터 뭐 행동학적 유형서부터 잘 디자인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디어 같은 거 얻으시고 네. 뭐 그다음에 영감 같은 거 얻으시고 이런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네. 인생이 곧 게임이고 네, 네, 게임이 곧 네. 인생이다라고 네. 하는 일종의 그 라이프 게이밍 시대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루에 일어나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게임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소한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면 그건 나의 소재가 되지 않고요. 네. 사소한 것도 보고 이게 게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혹은 메모를 통해서 계속 축적하고 누적해서 뭔가 사소한 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연습, 그 연습과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나중에 가공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으세요? 아니면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세요? 어떻습니까? 소셜 게임 관련 업계에는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하게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계시죠. 네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동창들 중에는 이제 뭐 다 직장인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역량을 소셜 게임이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 안에서 녹여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사소한 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구조화 시켜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좀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교육이 안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묻어놓고 네. 보이는 것만 당장 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거. 자기 걸 모르고 있는 네. 잠재성을 이쪽 와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터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지금 직장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직장인들 저는 뭐 조세 캠벨이라는 위대한 신화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예. 정말 자기 가슴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예. 우리 인생의 우리가 주인공이고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오준원 대표님 같이 기존의 그 소위 딱 획일화된 네. 소위 명문 학교들도 나오시고 했는데 정말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저러한 롤 모델들이 네. 전 이것도 하나 인생을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롤플레잉 모델 게임이 되는 거니까요. 예. 많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 굉장히 저희 사회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까 학교 교육 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얘기도 했다가 그다음에 소셜 게임이 갖고 있는 속성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풀어져 나오는 걸 보고 이게 확실히 축소판은 축소판인가 네. 보다. 그리고 네네. 새로운 잠재성을 가진 어떤 하나의 룰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업은 잘 되시고 계시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여쭤보는 게 매출 뭐 이런 거 여쭤보고 뭐 급여 여쭤보는데 오늘은 사업 자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소셜 게임이라는 이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이제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예. 네, 한번 이제 이 보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브루마블 알고 계시죠? 예. 네. 브루마블이 지금 34년, 5년 정도 된 콘텐츠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제가 업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연간 한 3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스테디셀러로 롱런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지금 제가 만든 잼블로라는 이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이 이제 15주년 차인데 지금 올해만 10만 개 정도가 아마 이거를 이제 판매가 환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판매가 될 소비자 정도로 가격으로.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30억대가 될 거고요. 그러시구나. 그게 다 제 돈은 아닙니다만, 네, 소비자가가 전부 다 제 돈은 아니고 물론 물론이죠. 거기에는 이제 퍼블리셔도 있고 도매도 있고 소매도 있는데요. 그 잼블로라는 컨텐츠의 누적 판매가가 140억에서 150억 정도가 될 정도이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가 한번 자리 잡으면 제가 이제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연금과도 같은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요하고 계시는 네.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내가 교육을 하기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네. 직접 교육도 또 하고 네. 내가 만든 걸로도 교육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좀 그 반응이 좀 괜찮으면 시장에 출시해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연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네. 젠블로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라온이라는 보드 게임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에 출시하는 당시에 제 목표는 한국의 대표 그렇죠. 아까 한글 말씀하신 게임이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것이 하나의 목표였는데요. 네. 지금 이 목표가 젠블로처럼 달성됐다는 아니지만 네. 올해만 한 15,000개 이상이 지금 생산이 돼서 네. 시장에 뿌려지는 정도의 게임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타이틀들이 계속 1년에 하나, 1년에 2개씩 내가 교육도 하면서 네. 소셜 게임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큐레이팅을 하고 내가 교육에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네네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시장에 출시해 봤더니 그렇죠. 스테디셀링이 조금씩 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선생님. 시장이 더 그러네요. 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잘 들어보실 만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무슨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야 잘 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라는 생각보다 일단 재미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네네. 아 내가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좀 더 재밌게 하겠죠, 즐겁게. 그러다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 이 상황에서 한번 사업도 한번 해볼까 해서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이랑 협업도 좀 해보고 선생님 같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도 좀 만나고 네. 선생님도 도와주실 거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정말 좋은 그 경제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연금과도 같은 그러니까 소위 사업 성공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지 한번 무조건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게임 좋아하고 이 안에서 어떤 그 발산력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업에도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고 희망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달려든다. 경제적 차원으로만 달려들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조금만 말씀을 예, 보태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성장 시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네. 보드게임 산업이 지금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30%나요. 저번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추석 매출만 해도 대비 84% 성장하고 있어서 이 대비로 굉장히 지금 확장사가 있게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브루마블이 전신인 모노폴리가 전 세계 3억 개가 지금 팔렸는데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팔리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젠가 만드신 분도 와서 뵀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팔리겠군요.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근데 모노폴리가 나왔을 때가 미국 대공황일 때가 나왔고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어려울 네. 때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을 더 즐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현 트렌드에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이시네요. 예,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부분도 잘 가지고 창의적인 요소로 바꾸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말씀 많이 나누고 저는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만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안 남았는데요. 저희 두 번째 공식 질문이에요, 선생님. 네. 이 직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네네. 저는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지금은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사회로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굉장히 발달 많이 하고 네. 있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에서 나중에는 뭐 브레인웨어로 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이 많이 발달할수록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간의 대면과 스킨십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 환경도 굉장히 사실은 척박해졌고요. 맞습니다. 네. 놀이 환경이 척박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놀도록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놀아야지 발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렇죠. 사실은 발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 건강한 상상력이 많이 이제 위축되니까. 라는 건데요. 네. 그게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때문에 더 많이 심해진 경향도 사실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대급부로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예.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서 어떤 일정한 룰에 따라서 같이 경쟁하고 때로는 네. 협력하고 사회성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승패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교육 네. 그것이 소셜 게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이테크놀로지만 오게 되니까 그쪽으로 쏠리겠지, AI가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강하잖아요. 그 지점을 짚으셨고 사실 그러니 더 잘 될 테니 한번 더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네, 저도 생각할 때 지금 오준원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니까 그 존 나이스빗이라는 미래학자가 그걸 한마디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테크놀로지가 더 오히려 지금 감성적 영역을 가는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VR, AR 혹은 제가 굉장히 신선하게 본 개념은 대체 현실 게임이라고 그래서 게임의 장이 꼭 이 게임만이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욕에 있는 한 학교 같은 경우도 퀘스트 런이라는 학교 같은 경우도 게임 학교 생활 전체를 다 게임화해서 그래서 대체 현실이란 말이 정말 거기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게임의 그 느낌을 몰입감과 그리고 게임이 주는 그 재미 이러한 것들을 현실의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들까지 다뤄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결국은 아주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무엇을 갖는다는 얘기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에서 온다고 보게 된다면 그것을 그 개념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혹은 게임이라는 개념에 적용을 바라보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저 자신을 표현할 때 라이프 게임 전략 코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그러한 개념으로 만약에 바라보시면 정말로 확산 가능하고 창의적 영역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그게 가장 또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부분을 두 분이 너무 지적을 잘 해주셔서 좀 희망을 많이 가지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던 게 하이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급진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인간이 결국 호모 루덴스잖아요. 노래하는 인간이고 느끼는 인간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다 하더라도 이쪽의 잠재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재밌는 축이 지금 소셜게임이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잠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게임 큐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오준원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사업 잘 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조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어른들은 맞벌이에 치이고요.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고 외롭고 서로 소외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입에 붙습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도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 하면서 웃고 막 이렇게 떠들고 이겼니 졌니 그러면서도 그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즐거웠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소셜게임이라는 이 매체가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까지 주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